네, 화식 등의 방법으로 매일 몇 끼니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 줄 게 아니라면 이미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사료를 반드시 급여해야 합니다. 입이 짧아서 밥을 잘 먹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사료를 먹지 않아 쇠고기나 닭고기를 섞어주기도 하고 캔 사료를 섞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이내 또 다시 밥을 먹지 않는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걔가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혹은 밥을 안 먹을 수 있지, 뭐 그게 그렇게 또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되게 가볍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걔가 우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이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문제이고, 어쩌면 다른 더욱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혹은 증상일 수도 있죠. 이렇게 밥을 잘 안 먹는 강아지를 기르시는 견주님들은 이번 주는 또 무슨 사료를 사서 먹여봐야 되나, 뭐가 좋다는데 뭘 먹여볼까, 인터넷 강아지 카페에 계속 사료 추천해주세요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요. 원인부터 보면 사실 생각보다 강아지들이 밥을 잘 먹지 않게 되는 원인은 간단해요. 오해가 없도록 미리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개들이 보여주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견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개는 다 멀쩡한데 모든 잘못은 견주에게 있어서 견주가 다 잘못해서 우리 개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식의 주장에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런 최근에 어떤 견주 비난 추세에 묻어가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개의 입이 점점 짧아지고 사료를 이렇게 먹지 않고 밥그릇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원인은 거의 100% 견주에게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견주님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말씀을 사실 안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어떤 오프라인에서 견주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개가 우리 개는 사료를 안 먹어요. 우리 개는 뭘 쫓아다니면서 떠먹여줘야 먹어요. 우리 개는 무슨 아무리 좋은 사료를 사도 일주일이면 또 안 먹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들어보면은 별로 심각하지가 않으세요. 그렇게 별로 심각하지 않고 되게 어떤 경우는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실제 심각성에 비해서 견주님들이 되게 이거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개의 입맛이 짧아지는 과정은 무척 단순합니다. 사료를 잘 먹는 개에게 뭔가 맛있는 걸 줍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라고 하죠. 개는 닭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후 사료를 줍니다. 근데 개는 사료보다 닭고기가 맛있으니까 사료를 먹지 않고 닭고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니까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면 견주는 얘가 밥을 안 먹네? 근데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걔가 먹는 걸 줘야 되겠다 해서 닭고기를 주세요. 그럼 걔는 닭고기를 맛있게 잘 먹겠죠. 그럼 다음날 또 사료를 줘요. 그럼 걔는 나 이거보다 닭고기가 맛있으니까 닭고기 기다릴래. 고기 기다려요. 그럼 견주는 또 걔가 밥을 안 먹으니까 먹는 걸 찾아서 또 주시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몇 주, 몇 개월, 몇 년이 반복돼요. 개는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행동을 반복하는 동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패턴이 반복되면 개 입장에서는 굳이 나는 사료를 먹어도 배가 부르고 닭고기를 먹어도 배가 부르면 굳이 사료를 먹을 필요 없죠. 기다리면 맛있는 닭고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가 사료를 먹지 않으면 다른 거를 주니까 개가 사료를 안 먹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개들이 이렇게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개를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시간이 계속 1년, 2년 흐르다 보면은 이 원인은 사라져버려요. 개에게는 그냥 행동만 남아요. 이렇게 되면 고치기도 정말 힘들고 강아지도 너무나 이제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사료보다 닭고기가 맛있어서 사료를 안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사료를 먹어야 될 이유가 아예 없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서.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죠. 간식을 많이 안 주는 집의 경우에도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조금 잘 안 먹는 것 같다는 낌새가 나면은 많은 견주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다른 사료를 구입해서 바꿔서 먹이세요. 그러면 걔는 이 새로운 사료를 막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개는 기존의 사료가 진지하게 불만이고 새로운 사료가 너무나 좋은 사료라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향과 맛과 냄새 어떤 새로움에 취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는 조금 먹다가 이건 또 이 사료는 흘러가고 다른 사료를 또 가지고 와야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알아서 계속 새로운 거 갖다 주는데 굳이 내가 뭘 정착해야 되나 싶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개는 100가지 사료를 안 먹고 오직 특정 상표, 특정 이 사료만 먹는다. 근데 이건 잘 먹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라도 우리 강아지는 잘 먹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료 잘 먹는 강아지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안 돼요. 사료를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상표의 사료만 먹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그 상표의 사료가 예를 들어서 뭐 심각한 리콜이 발생하거나 혹은 정말 뭐 이상한 상상일 수 있지만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는 굶어 죽겠네요. 왜냐면 그 회사 것만 먹으니까. 사람 아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1년 365일 특정 음식, 예를 들어서 뭐 피자다. 피자만 고집하고 엄마 난 피자만 하루 세끼 피자만 먹을 거야. 나는 1년 365일 피자만 먹을 거야. 그거 허용하실 거예요. 그런 식습관은 고치실 거잖아요. 사람 아이는 나이 먹으면서 철도 들고 입맛도 바뀌고 좋은 걸 찾아 먹기도 하죠. 개는 그렇지 않아요. 개는 평생 우리가 챙겨주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가 먹는 사료는 우리 개가 아니라 내가 고릅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원료로 만든 제품을 골라서 먹이는 건 개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 견주의 일이에요. 사료 샘플을 10가지 받아다가 이렇게 놓고 기호성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강아지가 선택하는 거를 먹게 한다? 평생 강아지 입맛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견주가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자발적으로 우리 개의 입맛을 망치는 거잖아요. 사료 여행이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잘 먹지 않으니까 다른 사료를 찾아서 바꿔가면서 먹이는 거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개는 진짜 안 먹어요. 우리 개는 진짜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위에서 잘 보세요. 우리 개는 진짜 안 먹어. 굶겨도 안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다지 빼빼 마르지 않았어요. 뭐 정상 체형이거나 풍성한 경우도 있죠. 그게 말하는 바는 뭘까요? 이런 개들은 진짜 안 먹는 게 아니라 사료만 안 먹는 거예요. 간식은 잘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키우는 작은 강아 소형견들, 뭐 2kg, 3kg, 4kg 정도 나가는 이 작은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사료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견의 경우 막 20g, 30g만 하루에 먹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강아지들이 많죠. 근데 이런 강아지들에게 우리가 하루 중 간식을 급여하잖아요. 그러면 간식을 많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별로 그렇게 사료를 먹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강아지들의 경우. 하지만 영양 균형을 생각했을 때 간식으로만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균형이 잡힌 주식을 먹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보죠. 문제 해결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개에게 필요한 사료 양을 계산하세요. 물론 이걸 수학적으로 막 그램수 막 0.5g까지 막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우리 정도 강아지 체중이면 하루에 몇 그램 정도의 사료를 먹으면 된다. 그 사료 포장지 뒤에 보면은 다 그 급여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좋아. 우리 강아지는 하루 양이 뭐 50g이야. 이렇게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세요. 이걸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루에 2번씩 급여하시면 돼요. 성견의 경우 아침 저녁 2번, 뭐 성장기에 있는 강아지는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 나누어 급여하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단계, 안 먹으면 치웁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면서 그냥 두시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치우세요. 얼마나 기다렸다 치우나요? 1분? 10분? 네,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개에게 너 지금 이렇게 내가 주는 밥 먹지 않으면 나는 바로 치울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단호하지 못하고 내가 우유부단하면 우리 강아지도 단호하지 못하고 우리 강아지도 우유부단하게 돼요. 명심하세요. 우리 강아지 식습관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끼니를 먹었든 안 먹었든 다음 끼니가 되면 다시 밥을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아침을 안 먹었다고 저녁을 2배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침을 안 먹었더라도 저녁에는 저녁에 먹는 양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방법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데 사실상 이렇게만 반복하셔도 문제가 고쳐져요. 당연히 처음에는 안 먹겠죠. 하지만 평생 사료를 거부하다가 굶어 죽은 개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동물도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몸과 마음이 건강한데 먹는 거를 거부하는 동물은 없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사료밖에 없다면 먹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만 반복해도 문제를 고칠 수는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보는 어떤 우리의 마음도 사실 그렇게 편치는 않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 간식을 섞어준다. 근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간식을 주지 말라고 말씀드려놓고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다만 그게 아니라 초반에 강아지가 사료를 전혀 먹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단계로 이렇게 전환할 때 간식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초반에 주는 사료의 양을 조금만 덜고 간식을 섞어주세요. 캔 사료를 섞어줘도 좋고 뭐 닭고기 같은 재료를 섞어줘도 되겠죠. 물론 이렇게 주면 간식만 꺼내 먹고 사료를 남기는 강아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두시고 치우세요. 바로 치우시고 또 다음 끼니가 되면은 똑같이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상 간식을 소량만 먹으니까 사료를 먹지 않는 경우에 간식만 소량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르진 않을 거예요. 이때 이렇게 섞어주는 식재료로는 캔 사료 같은 거 좋아요. 왜냐면 캔 사료는 건사료와 비벼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캔 사료를 이렇게 먹다가 건사료까지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 집 강아지처럼 너무 사료를 많이 먹고 좋아하고 끝도 없이 한두 끝도 없이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식재료를 좀 포만감을 위해 섞어줘야 되는 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주셔서 사료를 좀 잘 먹게 된다 그러면은 섞어주는 간식을 점차 줄이세요.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가 사료를 전혀 안 먹다가 조금 이렇게 섞어서 줘버렸더니 사료까지 잘 먹는다. 그러면은 계속 간식이랑 섞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항상 이 생각만 하세요. 주식이 무엇이고 부식이 무엇인가. 우리 강아지 주식은 사료고 섞어주는 간식은 섞어주는 간식일 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간식만 이렇게 먹는 그런 강아지가 아니라 항상 사료를 같이 잘 먹는 그런 강아지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밥 줄 때 섞어주는 간식 말고 기타 등등 다른 하루 중 주는 다른 간식은 끊어야 하는가, 완전히 끊어야 하는가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자,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주식을 잘 먹으면 뭐든 다 주셔도 괜찮아요. 쇠고기, 닭고기, 생선, 객검, 치즈, 기타 등등 뭐가 됐든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단 사료를 잘 먹으면. 저도 간식 엄청 줘요. 저희 집은 심지어 사람 집에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저희 강아지 식탁에 올리고 겸상하고 막 사람 먹는 거 다 주고 그래요. 다만 저에게는 식신처럼 사료를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식재료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강아지가 밥 깨작깨작 먹지 않고 먹는 만능하면 저는 다른 간식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잔소리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율급식을 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자율급식은 그 어떤 장점도 없는 단점만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율급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이렇게 밥을 잘 먹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사실은 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사실 개를 되게 불쌍하게 보거든요. 아유 우리 강아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 먹는 재미 하나로 사는 개인데 아유 그걸 어떻게 못 먹게 하느냐, 간식 어떻게 끊느냐. 그런데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왜냐? 사실 개는 무척 강인한 동물이거든요. 만일 오늘 당장 무인도에 저와 저희 개를 떨궈 놓으면 아마 저보다 저희 개가 훨씬 더 오래 생존할 거예요. 이런 개를 마냥 불쌍하다고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약하게 보는 건 정말이지 크나큰 착각입니다. 개를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개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개 중에서도 양모리 개는 뭐 하루 중 양모는 일이라도 하지 우리가 키우는 실내견들은 뭐 하는 거 있나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간식 먹고 때 되면 산책하고 때 되면 자고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사는 종이잖아요. 물론 불쌍한 점도 있죠. 나가고 싶을 때 마음껏 나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편하게 아무 때나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점은 있죠. 하지만
먹을 것에 대해서는 개는 절대로 불쌍한 동물이 아니에요. 단언컨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다만 이렇게 무료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개들이 어떻게 보면 입맛이 없는 거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강아지들에게도 실외 활동이라든가 뭔가 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챙겨서 우리 강아지들이 입맛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개들에게 간식 먹는 거 말고도 삶의 즐거움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 적당량의 사료를 줍니다. 안 먹으면 치웁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잘 먹을 때까지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만일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치고 싶었던 우리 강아지 입맛, 이번에는 꼭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블로그 임태현이었습니다.